안녕하세요. 상암동에서 도자기 공간 카페를 운영하는 조유주라고 합니다. 마포공예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강사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공방 카페를 운영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다양한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카페의 영상을 공간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공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와 함께 하는 공예 프로그램 만들기, 그리고 공예 사업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기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파트는 전체적인 강의의 큰 카테고리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물론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Q&A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매가 운영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주라는 뜻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의 줄임말이에요. 아직인데요. 직장을 다니던 동생이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포셀아트 공예가 직업으로 발전된 케이스인데요. 공예가라고 해서 모두 디자인을 전공한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처럼 덕업일치가 되어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오프라인 창업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독립된 매장은 아니지만 거주하시는 공간에서 작업실을 따로 만들어서 작품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공간을 대여한다는 이 부분이 잠시만요. 공간을 대여한다는 부분이 매달 고정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이 바탕이 되어야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공예의 특성상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오프라인 창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그리고 공간 대여했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고정비를 생각하면서 범위를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공간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곳 상암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거주지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0분 거리 내로 근접하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역을 몇 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후보들이 지금 PPT로 보시는 이 6가지 후보였는데요. 강서구 마곡, 양천구 목동, 그리고 마포구 홍대, 마포구 합정동, 마포구 연남동, 그리고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렇게 동네를 선정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부동산의 조건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층, 홍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1층에서 10평 이상의 공간을 두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보통의 작은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아니고 공예가 바탕이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기물들과 물건들을 잘 배치할 수 있는 조금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곳을 좀 중점적으로 찾아봤는데요. 내부에 화장실이 있어야 공예 수업을 하고 저희가 공예 작업을 한 다음에 편하게 손도 씻을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조금 편리해야 오시는 고객분들께서도 이 공간에 대한 안락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지역 거주민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발품을 팔아서 이제 찾는 핫플레이스를 원했는데요. 고정적인 지역 주민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곳에서는 마케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무언가 이제 발품을 팔아서 그런 수고를 들여서 올 수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권을 원했는데요. 아무래도 고정적인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조금 더 안정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지하철 5분 내에 있는 위치.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방문하기가 쉬운 위치여야지 이제 다양하게 고객님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7번은 조금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넣어봤는데요.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 이제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주차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7가지를 중점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봤는데요. 참 지금 봐도 적은 비용에 욕심이 많고 이상적인 이제 필수 체크리스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시국 전에는 마포구를 중심으로 핫플레이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홍대의 이제 전통적인 중심가보다는 연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이제 합정과 연남동 쪽에 아기자기한 상권이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플리마켓 또는 행사 같은 게 성행하며 소비자와 가까이 공예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부동산 조건에 충족을 하면 한창 주가가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 이미 상당한 유동인구를 보유한 지역이나 권리금은 일단 물론이고 보증금과 적지 않은 월세가 갓 창업한 저에게는 큰 부담과 리스크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아쉽게도 가장 원하는 합정이나 연트럴파크 이쪽을 저희가 배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본적으로 높은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를 수업을 했었을 때 그 클래스 비용에 대한 유리한 책정 부분이 있었지만 불특정 다수 유동 인구가 이제 소비를 위해 활동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체험 위주의 수업으로는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거주지와는 가까웠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탈락된 후보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 마곡동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생성되는 상권이긴 했지만 주변에 많은 기업들도 분명히 진출되어 있고 유동인구도 많았지만 부동산 투기가 목적인 지역이다 보니 아직도 상권에 대한 제대로 된 자리와 이미지가 잡혀있지 않았던 게 큰 문제였는데요. 많은 공실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 책정과 그리고 자리 잡히지 않은 지역 특색으로 인해 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지역이 상암동이었는데요. 같은 마포구여도 되게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홍대나 연남동 같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즐기기 위한 핫플레이스는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나름의 장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 부분은 제가 PPT에서 빠졌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6호선과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중앙선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아주 좋은 위치였고 방송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회사들이 이루고 있는 오피스 상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월드컵 경기장과 그리고 하늘공원같이 지역의 명소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는 곳이어서 상암동을 이제 중심으로 부동산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 조건 중에 100만원 이내의 월세이며 그리고 내부에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0평 이상의 공간에 1층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라는 점이 7가지 중에 이제 4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치에 저희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불특정 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발품을 팔아서 찾는 핫플레이스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제 먹자 골목이 위치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지만 조금 더 안쪽에 들어있는 메인에서 살짝 벗어난 이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러한 아쉬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방이라는 메인에 카페라는 옵션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제 고정적인 손님들을 보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정 수입은 달달이 나가는 이 월세를 고정비로 감당하기에 충분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정 수입으로 인해서 저희는 안정적인 클래스와 공예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카페 고객들에게 클래스를 홍보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클래스 고객들은 이제 카페 음료를 이용하는 이런 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송국에 인접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었는데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저희가 공예를 진행했던 부분이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정말 재미있게 나왔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리고 산후조리원, 요즘에 핫한 드라마죠. 여기서도 저희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직접적으로 드라마 촬영지로 사용된 거는 아니지만 배우들이 오셔서 공간을 대여를 하셔가지고 대본 연습을 하셨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홍보 수단으로 광고비를 요구하는 연락을 한 번쯤은 받아오셨을 거예요. 저희도 한 2달에 한 번씩은 그런 광고 이제 채널에서 연락이 오는데, 사실 이게 특히 맛집이라던가 뭐 성공 창업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즐겨보던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뭐 생생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뭐 서민 어떤 프로그램, 그런 제안을 받고는 처음에는 그곳에 출연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각자의 성공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비를 지불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겠지만, 비용을 지불한 광고였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봤을 때 저는 조금 색안경이 좀 껴진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참 즐겨보던 프로였는데 그게 광고비를 지불을 해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조금 고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도에서 촬영된 방송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하고 제작된 프로그램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섭외 제안을 받아서 이루어진 공간 대여였고, 그리고 이러한 공간 대여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공간 활용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이런 광고비를 내라고 하는 업체들 그리고 매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과연 이게 우리 매장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되냐 안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방송 출연이 큰 홍보 효과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들이 요구하는 광고비가 평균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노출이 된다 한들 실제로 300만 원 이상의 수익 창출과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얻기에는 힘들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뭐 나 혼자 산다 그리고 상주나 모하니 같은 경우에도 대중적으로 관심이 이제 폭발적인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접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 관심과 호기심이 굉장히 짧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뭐 계속 다른 편들이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스쳐간 뭐 공간에 대해서 대중들이 기억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팬덤을 가진 아이돌 이제 노래 같은 경우에도 음원 차트에서 롱런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그램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차라리 바이럴 마케팅에 사용하셔서 실제로 내 공방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고객층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대신에 더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공간을 대여하는 이제 대관 수익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부수적인 마케팅을 생각하신다면은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을 방송에서 굳이 홍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차라리 저는 적극적으로 SNS를 이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을 해야지 이런 방송 관계자들이 우리 매장을 알고 그리고 섭외 제안이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아기자기한 공예 소품을 잘 디스플레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 촬영 장소를 찾는 스태프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예하시는 분들의 그 인스타그램을 참고를 하다 보면은 매장의 분위기보다는 개개인의 공예 작품들이나 그리고 클래스에 관한 내용들만 포스팅이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부수적인 수입을 저희는 기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업로드를 해주신다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 공간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아서 우리 방송에 이런 포인트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관계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SNS 활용을 제품 위주도 좋지만 우리 공간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안받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SNS를 통해서 일단 저희를 서칭을 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신다는 걸 그 연락을 받고 실사 측정을 나와서 공간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물론 저희가 위치적으로 방송국이랑 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SNS를 홍보를 하신다면은 이런 공예 프로그램과 공예 작품 제외하고도 새로운 부수입을 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달이 나가는 그 월세가 사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늘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는 카페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공간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어 놓고 그런 쪽으로 전략을 많이 짜면서 이제 SNS로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공간 대여에 관련된 거는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은 손쉽게 서칭을 하면 그 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링도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공예품 같은 건 어떻게 전시를 했는지 이런 것도 늘 많이 스크랩 해주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공간 활용을 위한 수익 창출은 이런 식으로 다 무작정 공예 관련된 것만으로 공간을 활용하지 말고 새로운 이 공간을 그냥 놀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24시간 써도 내가 항상 내는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1번 강의는 방송 사고도 조금 있었고 저도 이제 처음 강의를 하는 거라서 많이 버벅대긴 했는데 이제 Q&A 시간 잠깐 가질 텐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일단 아직 본인들만의 공간이 없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찾아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부동산을 알아보신다면은 조금 더 막막함을 덜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부동산 이런 것도 처음 해보고 아예 오프라인 매장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는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고정적인 금액을 어떻게든 줄이자라는 부분에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도 이 정도만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범위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라는 부분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리스트에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무조건 1층에는 위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운 좋게 약간 임대료 같은 것도 조금 깎아주시고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10분 정도 쉰 다음에 제가 다음 강의 주제를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공예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공예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면 어떨까라는 주제를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10분 정도 쉬고 다시 돌아올게요.